21살로 돌아간 어머니. 산을 3번이나 돌아야 닿는 시골 마을. 기와 몇 장이 내려앉은 낡은 한옥에 한 노모와 막내딸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집 어머니는 자꾸 자기가 21살이라잖아. 막내가 고생이 많지. 어머니는 올해 70이 훌쩍 넘었건만 눈을 뜨면 늘 이렇게 말했다. 얘야, 나 오늘 시집 가는 날 아니냐? 저골이 다렸느냐? 처음엔 막내딸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에서는 기억이 뒤섞인 거라 했다.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밀어내다 어머니의 마음은 가장 빛나던 21살에 멈춰버린 것이었다. 하지만 막내는 어머니를 바로잡지 않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꽃 구경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어머니는 수줍게 웃었다. 주름진 얼굴 위로 21살 처녀의 미소가 피어났다. 막내딸은 도시에서 직장도 사람도 다 두고 본가로 내려왔다. 형제들은 말했다. 왜 내 인생을 거기다 묻어?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막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새벽마다 장작을 패고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주었다. 어머니, 머리 단정히 해야지요. 곧 신랑감 보러 온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볼을 붉히며 물었다. 내가 예쁘냐? 막내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하루를 버텼고 막내는 밤을 울며 견뎠다.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쌀을 씻다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말했다. 얘야, 우리 막내는 어디 갔니? 그 애는 유난히 나를 잘 따랐지. 막내의 손이 떨렸다. 지금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사실이 칼처럼 가슴을 스쳤다. 그러나 막내는 웃으며 대답했다. 막내는 어머니 옆에 있어요. 그래? 참 고마운 아이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온기만큼은 21살의 봄날처럼 따뜻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묻곤 했다. 힘들지 않니? 막내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지금 가장 행복했던 나이로 사세요. 그 시절을 다시 사는 건 벌이 아니라 선물 같아요. 사실은 밤마다 혼자 마루 끝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엄마는 점점 사라지고 21살 처녀만 남아가는 것 같았으므로. 하지만 어느 날 기적처럼 짧은 맑은 순간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막내를 한참 바라보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막내야. 그 한마디에 세상이 멈췄다. 내가 나 돌보느라 고생 많지. 막내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이 끝나자 다시 21살의 얼굴로 돌아가 저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막내는 안다. 어머니의 영혼은 짧은 틈 사이로 딸을 알아보고 갔다는 것을. 봄이 오던 날 마당에 매화가 피었다. 어머니는 꽃을 보며 말했다. 참 곱다. 내 딸도 저 꽃처럼 피어야 할 텐데. 막내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청춘은
이미 이 집 마루에 내려앉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어머니의 21살은 누군가의 사랑으로 지켜지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모를 것이다. 늙어가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때 자신을 온 생으로 품어주던 젊은 엄마를 다시 품어 안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막내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어머니, 21살이라도 괜찮아요. 제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달빛이 기와 위로 내려앉고 21살 처녀의 숨결이 조용히 밤을 채웠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후의 전설이요. 딸이 어머니의 시간을 대신 살아낸 눈물 어린 야담이라 전해진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길었다. 논두렁마다 개구리 울음이 번지고 저녁이면 풀벌레 소리가 처마 밑까지 스며들었다.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창호지를 살짝 열어 바깥을 내다보곤 했다. 얘야, 저기서 누가 나를 기다리는 것 같구나. 그이가 약속을 했지, 초저녁에 온다고. 막내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에 얇은 쇼를 걸쳐 주었다. 그래요, 어머니. 그이 오기 전에 감기 들면 안 되지요. 어머니는 수줍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앳되어 막내는 순간 자기가 딸이 아니라 언니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달라 했다. 그 안에는 빛이 바랜 연분홍 저고리와 낡은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거 그이가 사준 거다. 어머니는 손끝으로 비녀를 쓸어내렸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막내는 알고 있었다. 그이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라는 것을. 하지만 어머니의 시간은 아직 그 사랑의 시작점에 머물러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그 비녀 꽂아 드릴까요? 그래 주겠느냐? 막내는 조심스레 머리를 비껴 비녀를 꽂아 주었다. 흰 머리카락 사이에 낡은 비녀가 자리 잡자 어머니는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내가 참 복이 많구나. 그 말에 막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가을이 오자 어머니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21살의 말투, 21살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지만 몸은 세월을 속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마루에 앉아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나왔어요. 막내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머니, 아직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막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처음으로 21살도 70도 아닌 엄마의 눈빛이었다. 막내야, 이번에는 분명했다. 흐릿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너 나 때문에 많이 울었지. 막내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엄마가 너 업고 논두렁을 얼마나 걸었는지 아니? 내가 자꾸 울어서. 그래도 나는 그게 좋았다. 그 기억은 막내조차 잊고 있던 이야기였다.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딸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는 내가 내 등에 업힌 셈이구나.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숨결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막내는 울음을 삼키며 그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21살이어도 좋고 70이어도 좋아요. 그냥 엄마면 돼요. 창 밖에서는 낙엽이 하나 떨어졌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내 딸 참 예쁘다. 그리고는 21살의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를 치른 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막내가 참 효녀였지. 저 정도면 전설로 남겠다. 그러나 막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저는요, 엄마를 돌본 게 아니에요. 엄마가 다시 저를 키워준 거예요. 21살의 어머니는 딸에게 사랑을 다시 가르쳐 주고 갔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은 그 나이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붙잡는 일이 가장 깊은 효라는 것을. 몇 해가 흐른 뒤 막내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다. 매화가 피는 봄이면 마당에 서서 말한다. 어머니, 꽃 보셨어요? 바람이 살며시 지나가면 어디선가 수줍은 21살 처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 이야기는 시간을 잃어버린 어머니와 그 시간을 대신 살아준 딸의 눈물 어린 야담이라. 세상은 몰라도 하늘은 기억할 것이다. 한 딸이 어머니의 젊은 봄을 끝까지 지켜주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람의 목숨은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이 남긴 시간은 남은 자의 가슴에 오래도록 머무는 법이었다. 어머니를 보내고 첫 설날이 다가왔을 때 막내는 유난히 손이 떨렸다. 늘 어머니가 떡국 간을 보며 말하던 소리가 귀에 맴돌았기 때문이다. 얘야, 간은 조금 모자란 듯해야 맛이 난다. 인생도 그렇다. 막내는 빈 부엌에 섰어. 그 말을 중얼거렸다. 엄마, 나 아직도 간을 잘 모르겠어. 그때 문득 문풍지가 살짝 흔들렸다. 바람이었을까? 아니면 기억이었을까? 막내는 조용히 떡국을 끓여 두 그릇을 차렸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어머니 것. 어머니, 오늘 21살이시면 설빔 입으셔야지요. 혼잣말을 하며 웃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해 봄, 막내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작은 공부방을 열었다. 이름은 21살 사랑방이라 지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니? 막내는 대답했다. 누군가의 가장 빛나던 나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웃고 마루를 뛰어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막내는 처음으로 알았다. 어머니를 돌보던 날들이 자기 인생을 빼앗은 시간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깊게 만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21살은 좋은 나이예요? 막내는 잠시 하늘을 보았다. 매화가 피고 있었다. 그래. 사랑을 처음 믿는 나이니까. 그럼 21살 지나면 끝나요? 막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을 기억하면 언제든 다시 21살이 될 수 있어. 그 말은 아이를 향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 세월이 더 흘러 막내의 머리에도 흰빛이 스며들 무렵 그녀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비녀를 다시 발견했다. 손에 쥐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다. 엄마, 나도 이제 그 나이쯤 됐어. 거울 앞에 섰어. 비녀를 꽂아보았다. 낯선 듯 익숙한 얼굴. 그때였다. 문득 거울 속에서 자신이 아닌 21살 어머니가 웃고 있는 듯 보였다. 내 딸, 참 예쁘다. 그 음성이 귀가 아니라 가슴에서 울렸다. 막내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 나 잘 살았지?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마루를 스치는 바람이 따뜻하게 등을 감싸 안았다. 사람들은 효를 말할 때 큰 희생을 떠올리지만 이 집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다. 늙어 자신을 잊은 어머니를 붙잡아두려 애쓴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머무른 젊은 시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준 딸의 이야기였다. 어쩌면 효란, 기억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기억 속에 같이 앉아주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제 마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 달 밝은 밤, 그 옛집 마루 끝에 앉으면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나는 21살의 처녀 웃음, 하나는 세월을 다 겪은 딸의 웃음. 누가 엄마이고 누가 딸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닮은 웃음이라고. 그리고 그 웃음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늙지 않는다고. 이 야담은 전한다. 사람은 나이를 잃을 수 있어도 사랑은 길을 잃지 않는다. 21살로 머문 어머니와 그 곁을 끝까지 지킨 딸의 이야기. 그 사랑은 오늘도 어느 시골집 처마 밑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다. 그 후로도 해마다 봄은 빠짐없이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늙어가고 노는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으며 기와 몇 장은 더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집 마루는 여전히 따뜻했다. 막내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막내가 아니라 어르신이라 불렸다. 머리카락은 휘어졌고 손등에는 세월이 얇은 종이처럼 겹겹이 쌓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21살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공부방에 다니던 아이 하나가 장성하여 도시에서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저 여기서 글 배웠어요. 막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그래, 내가 그때 울보였지. 아이였던 청년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사랑을 기억하면 언제든 21살이 된다고. 그 말에 막내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향했다. 그래, 그 말은 내 엄마가 가르쳐 준 거란다. 청년은 알지 못했다. 그 말 속에 담긴 한 집의 눈물과 밤과 기다림을. 그해의 가을, 막내는 문득 몸이 약해졌다. 마루에 누워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참으로 맑았다. 엄마, 나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아무도 듣지 못할 속삭임이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또각, 또각. 마치 나무 마루를 조심스레 밟는 젊은 여인의 걸음. 막내는 눈을 감았다. 햇살 속에 서 있는 이는 연분홍 저고리를 입고 비녀를 꽂은 21살 처녀였다. 얘야.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다. 막내는 천천히 웃었다. 어머니, 나 예쁘게 늙었어요? 21살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참 곱다. 내가 나를 품어주던 날들 덕에 나는 끝까지 젊었다. 막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나 무섭지 않아.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손을 잡아줄 차례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조용히 막내를 떠나보냈다. 마치 잠든 듯한 얼굴이었다고 했다.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남아 있었다고 누군가는 말했다. 저 집은 참 신기해. 엄마도 딸도 마지막까지 웃었대. 그 후, 그 집은 비어 있었지만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다. 달 밝은 밤이면 마루 끝에 두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속삭이는 듯 보였다고 했다. 하나는 21살의 처녀, 하나는 세월을 다 품은 여인. 이제는 누가 엄마이고 누가 딸인지 아무도 따지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의 나이가 되었고 서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한다. 효란, 부모의 늙음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빛나던 시간을 함께 믿어주는 일이라고. 사랑이란 기억이 사라져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21살로 머문 어머니와 그 곁을 지킨 딸의 야담은 이제 세월 속으로 흘러가지만 누군가 오늘 병든 부모의 손을 잡고 있다면 그 손끝에 이 이야기의 온기가 닿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 역시 잠시 21살이 될 것이다. 세월이 더 흘러 그 집은 결국 허물어졌다. 기와는 하나둘 거쳐 다른 집의 지붕이 되었고 마루는 뜯겨 장작이 되었으며 매화나무만이 남아 봄마다 홀로 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이제 그 집터를 21살 집이라 불렀다. 이야기를 아는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기서 말이다. 시간이 거꾸로 흐른 적이 있었단다. 아이들은 웃으며 믿지 않았지만 봄밤이 깊어지면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했다. 어느 해 마을에 큰 비가 내려 매화나무가 쓰러질 듯 흔들렸다. 사람들이 달려와 받치려 할 때 놀랍게도 나무는 부러지지 않았다. 굵은 줄기 속이 비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낡은 비녀 하나가 떨어졌다. 연분홍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작은 비녀였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건 저 집 이야기의 증표야. 마을 사람들은 그 비녀를 사랑방 한켠에 모셔두었다. 이상하게도 그 비녀를 보는 날이면 서로에게 말을 더 곱게 하게 되었고 부모의 손을 한 번 더 잡게 되었으며 미워했던 사람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 이 야담의 끝은 죽음이 아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의 나이를 빌려 살다가 마침내 서로의 시간이 되었다. 21살로 멈춘 어머니는 딸 덕에 끝까지 젊었고 청춘을 내려놓은 딸은 어머니 덕에 끝내 늙지 않았다. 사람은 육신이 사라지면 끝난다 하나 사랑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면 그때부터 전설이 된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병든 부모를 돌보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름을 잊어버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을 수십 번 소개하고 있을 것이다. 혹여 그 마음이 지치거든 이 이야기를 떠올리라. 기억을 잃은 부모를 돌보는 일이 인생을 잃는 일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빛나던 시간을 다시 한번 안아주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 손을 놓는 날이 오더라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달 밝은 밤, 매화꽃 향기 속에서 아직도 두 여인의 웃음이 들린다 한다. 얘야. 엄마. 그 짧은 부름 속에 평생이 담겨 있다. 이것이 21살로 머문 어머니와 그 곁을 지킨 막내딸의 마지막 야담이니라.